질문 하나 드릴게요. 특정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래 수익을 다 끌어모은 가치가 무려 122조 6,300억 원으로 평가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들이랑 맞먹는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아마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장밋빛 기대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촘촘한 수학적 모델링의 결과라는 게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이코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누군가 던져주는 목표 주가를 그냥 믿는 대신 이 1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대체 어떤 수학적 필터를 거쳐 탄생했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거대한 숫자를 조립하는 도구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SOTP, 그러니까 SOTP라는 전문 용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SOTP는 Sum of the Parts, 영어로 Sum of the Parts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햄버거 세트 메뉴의 가격을 매기는 상황이랑 아주 비슷해요. 햄버거 세트요? 아하, 세트 전체를 한 번에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세트 전체를 10,000원이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 본품의 가치, 그리고 감자튀김의 가치, 또 콜라의 가치를 각각 따로 매겨서 더하는 겁니다. 기업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부분별로 따로 떼어놓고 본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경우를 보면 이미 시장에서 튼튼하게 돈을 벌고 있는 안과형 바이오시밀러 사업부가 있고 또 미래산업에 바꿀 에스페스 경구와 플랫폼 사업부가 있거든요.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SOTP 방식을 써서 각각의 가치를 따로 계산한 뒤에 합치는 겁니다. 오, 햄버거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각 부문의 가치를 계산할 때 쓰는 그 네 가지 마법 도구라고 할까요? 핵심 개념들도 하나씩 짚어보죠. 네, 먼저 이 약이 팔릴 수 있는 전체 시장 크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판의 전체 크기죠. 전체 파이 크기군요. 그런데 아무리 약이 좋아도 그 파이를 우리가 전부 다 가져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목표 점유율을 따로 계산하는데 이걸 SOM, 솜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체 시장이 100인데 우리가 그중에서 30을 가져온다. 그럼 그 30이 SOM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아주 직관적이고 논리적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뜯어보다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직 임상 중이거나 시장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약인데 미리 점유율 30%를 곱해서 매출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솔직히 너무 김칫국을 일찍 마시는 거 아닌가요? 오,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지나침 낙관론을 차단하기 위해 등장하는 게 세 번째 도구입니다. 바로 POS. POS라고 부르는 임상 성공 확률이죠. 아, 임상 성공 확률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신약 개발은 중간에 실패할 위험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허가가 안 난 약물의 위험도를 수학적으로 낮춰버리는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초기 단계라서 불확실하다면 성공 확률을 20%나 30%로 낮게 곱해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애초에 예상했던 매출액이 가차없이 깎여나가는 거군요. 맞아요. 막연한 희망을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숫자에 거품이 끼는 걸 막아주는 필터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도구는 뭔가요? 마지막은 PB, 즉 현재 가치입니다. 이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환산한 금액을 뜻해요. 아, 경제학 기본 개념이네요. 10년 뒤에 받을 100만 원보다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100만 원이 더 가치 있다는 그거 맞죠? 정확합니다. 미래의 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 시간과 위험만큼 가치를 깎아내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깐깐한 수학적 장치들이 있어서 우리가 뜬구름 잡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뼈대 위에 세워진 기업 가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도구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혔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업부인 안과용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계산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전체 가치를 받쳐주는 단단한 기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업부에는 크게 3종의 핵심 약물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전부 황반변성이라는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약들입니다. 첫째는 아일리아 저용량 바이오시밀러인데 전체 시장 크기인 TAM이 5조 원이고 이미 허가가 완료되어서 임상 성공 확률은 최대치로 적용받습니다. 오, 거의 완성 단계군요. 나머지는요? 둘째는 아일리아 고용량인데 시장 크기는 12조 원이고 성공 확률은 95%로 잡혀 있어요.
셋째는 바비스모라는 약물인데 시장 크기 13조 원에 성공 확률은 90%입니다. 와, 전체 시장 규모를 다 더하면 30조 원이 훌쩍 넘네요. 황반변성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병이라 꾸준한 치료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천당제약이 가져오는 이익은 아까 배운 도구들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볼게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파트너사가 달성할 목표 점유율을 30%로 가정합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약물들의 성공 확률을 곱해서 위험을 조정하는 거죠. 아, 아까 말한 그 솜이랑 POS를 곱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계산된 파트너사의 목표 피크 매출 합산액을 보면 대략 8.43조 원이 나옵니다. 8.43조 원의 매출이라. 그런데 매출이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야죠. 그렇죠. 바이오시밀러는 무균 상태의 복잡한 공정이랑 거대한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빼고 파트너사의 영업이익률을 통상적인 25%로 적용합니다. 8.43조 원의 25%니까 총 영업이익은 약 2.1조 원이 되죠. 아,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하잖아요. 해외 파트너사랑 수익을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리하시네요. 현재 계약 구조를 보면 이 이익을 파트너사와 5대5 비율로 나눕니다. 즉, 2.1조 원의 절반인 약 1.05조 원이 삼천당제약의 순수한 영업이익 몫이 되는 구조죠. 매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걸 전체 기업 가치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에다가 배수, 그러니까 멀티플을 곱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이 약물들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피크 시점을 2029년으로 보는데요. 이때 영업이익의 배수 15배를 곱해줍니다. 1.05조 원에 15을 곱하면 약 15.8조 원이라는 미래가치가 나오죠.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배운 네 번째 도구가 등장할 타이밍이네요. 2029년에 15.8조 원은 미래의 돈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2026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땡겨와야죠.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2029년에서 2026년으로 3년치를 땡겨오면서 매년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가치를 깎아냅니다. 그 계산 결과가 바로 약 11.88조 원입니다. 10% 할인율이라 제가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이 사업부는 이미 상권 분석이 끝난 아주 확실한 곳에 오픈한 프랜차이즈 매장 같네요.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약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라 큰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할인율을 10% 정도로 비교적 낮게 안전하게 잡은 거죠. 대신 이미 경쟁이 치열하니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프리미엄 배수를 주지는 않는 거고요. 와, 리포트 핵심을 완전히 꿰뚫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아일리아 시밀러는 이미 캐나다나 유럽, 한국 등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꽤 구조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2026년 1분기 해외 매출만 해도 135억 원 수준이니까요. 아,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군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10%라는 안정적인 할인율이 적용된 겁니다. 이 11.88조 원이 기업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밑에서 굳건히 버텨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탄탄한 기반이라는 건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좀 이상해요. 11.88조 원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122조 6,300억 원이라는 목표치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대체 나머지 110조 원이 넘는 그 거대한 가치는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자, 이제 햄버거 세트의 진짜 메인 요리를 맛볼 차례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나머지 약 110.75조 원의 가치는요. 바로 제약산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에스페스 경구와 플랫폼에서 나옵니다. 경구와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사로 맞아야 했던 약들을 그냥 편하게 먹는 알약 형태로 바꾼다는 그 기술이죠. 네, 정확합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총 6종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인슐린 파트랑 비만 당뇨 파트입니다. 먼저 경구용 인슐린을 보면 1형 당뇨 시장이 약 40조 원이고 2형 당뇨 시장이 무려 80조 원 규모로 평가됩니다. 특히 2형 당뇨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죠. 와, 매일 배에 스스로 바늘을 찔러야 하는 환자들 고통을 생각하면 알약으로 대체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원래 주사제 시장 파이를 뺏어오는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어떤 의미시죠? 바늘이 무섭거나 보관이 번거로워서 아예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시장으로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여는 거네요. 맞아요. 정확히 그 지점이 가치가 크게 뛰는 이유입니다. 약 먹는 게 편해지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니까요. 이어서 비만 당뇨 파트도 한번 볼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은 당뇨 시장 15조 원, 비만 시장 70조 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아, 세마글루타이드. 기적의 비만 치료제라고 불리면서 없어서 못 판다는 그 주사제의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도구 쓸 때 임상 성공 확률을 곱해야 한다고 하셨죠. 네, POS 말이죠. 네네. 아직 알약으로 완전히 상용화된 게 아니라면 성공 확률을 좀 보수적으로 확 낮춰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수치가 등장합니다.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 세마글루타이드 경구화의 성공 확률을 무려 99%로 꽉 채워서 잡고 있어요. 99%요? 신약이나 새로운 약물 개발에서 99%면 사실상 다 성공한다고 확신하는 수준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높은 숫자를 쓴 거죠? 이게 최근에 베트남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진행된 임상 스터디 데이터 때문인데요. 인체랑 유사한 조건에서 주사제와 맞먹는 체내 흡수율이랑 효능을 입증하는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에게 기술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준 거죠. 아하, 그럴 만한 든든한 데이터 뒷배가 있었군요. 비만 치료제 라인업에는 또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바로 터제파타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이건 당뇨 시장 15조 원, 비만 시장은 아까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더 큰 80조 원으로 평가받아요. 시장을 더 크게 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중작용 기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두 가지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기존 약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비만 시장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이 거대한 에스페스피라콤 사업부의 이익은 대체 어떻게 계상되는 건가요? 아까 바이오시밀러처럼 시장 점유율 30%랑 방금 말씀드린 높은 성공 확률을 적용해서 다 합산해 봅니다. 그러면 파트너사의 목표 피크 매출만 무려 84.72조 원에 달해요. 84조 원이요? 아까 안과용 바이오시밀러 전체 매출이 8조 원대랐는데 규모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네요. 게다가 여기서 이 구조는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주사제는 무귤시설에서 액체 형태로 병에 담는 과정이 아주 비싸고 까다롭거든요. 반면에 알약형 때는 대량 생산이나 코팅 같은 제조 원가가 훨씬 싸게 먹힙니다. 아, 생산 단가가 확 내려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사의 영업이익률을 바이오시밀러 때 25%보다 훨씬 높은 40%로 적용합니다. 매출도 10배인데 남겨먹는 마진율까지 높네요. 84.72조 원에 40%면 총 영업이익이 약 33.88조 원이네요. 이걸 다시 파트너사랑 5대5로 나눈다고 치면 3천당 제약의 순수 이익 몫은 연간 약 16.94조 원이 듭니다. 맞습니다. 연간 17조 원에 육박하는 이 이익을 이제 기업 가치로 환산해야죠. 이 에스페스 플랫폼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경쟁자가 없는 완벽한 미개척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퍼스트 무버, 선도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이익의 20배라는 아주 높은 배수를 적용받습니다. 16.94조 원에 20배를 곱하면 와, 338.8조 원이네요. 이거 뭐 단위가 너무 커서 좀 비현실적인데요. 하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도구가 있죠. 바로 현재 가치로 깎아내는 할인율입니다. 아, PV 말이죠? 네, 에스페스 플랫폼이 상용화돼서 피크를 찍을 시점을 2034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026 기준으로는 아직 8년이나 불확실한 시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아하, 기간이 아주 기네요. 그래서 그 긴 시간만큼 리스크를 강하게 통제하려고 연간 15%라는 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8년치를 앞으로 당겨옵니다. 연간 15%씩 8년을 복리로 깎아내면 거품이 확 빠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계산을 거쳐서 나온 현재 가치가 바로 약 110.75조 원입니다. 아, 이제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졌네요. 아까 먼저 계산했던 안과용 바이오시밀러의 단단한 가치 11.88조 원이랑 방금 도출한 이 에스페스 플랫폼의 가치 110.75조 원. 이 두 개를 딱 더하니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의 답 122.63조 원이 완성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증권가랑 연구자들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수학적 건축물의 실체죠. 네, 122조 원이라는 수식의 뼈대를 완전히 분해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끝까지 꼼꼼히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1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마저도 너무 억눌러 놓은 보수적인 결과라고 평가하던데요. 대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 숫자가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이 계산의 가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업사이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과용 바이오시밀러가 예상보다 일찍 시장 정점에 도달하는 경우인데요. 일찍 도달한다고요? 네, 2020년 하반기에 일본 약가 등록이 예정되어 있고 유럽이랑 미국 판매도 속도가 붙을 조짐이거든요. 만약 피크 시점이 원래 예상했던 2029년에서 2028년으로 딱 1년만 당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아까 그 가치를 깎아내던 할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확 줄어들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시간이라는 리스크가 단축되는 것만으로도 바이오시밀러 가치는 11.88조 원에서 즉시 13.1조 원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시간을 1년 단축하는 것만으로 조 단위로 가치가 점프하는군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추가 계약을 통한 현금 흐름의 가시화입니다. 기존에 맺은 세마글루타이드 유럽 계약금이랑 미국 계약금이 회계상 선수 수익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고 또 터제파타이드 같은 새 파이프라인에 글로벌 계약이 계속 터질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아, 눈앞에 진짜 현금이 꽂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깎아내리던 그 할인율 자체가 뚝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저도 자료 보면서 이게 제일 의아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경구용 플랫폼 독점 기술을 쥐고 있는데 왜 파트너사랑 수익을 5대5로 똑같이 나누죠? 제가 사장이라면 협상력을 좀 발휘해서 최소 6대4나 7대3은 요구할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시각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바로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시나리오예요. 리포트 원문에서도 미국 시장 계약은 3천당 제약이 무려 90%를 가져가는 9대1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거든요. 9대1이요? 와, 차이가 엄청나는데요. 네. 그런데 모델링에서는 굳이 신중을 기하려고 아주 보수적인 5대5 배분을 가정했던 겁니다. 만약 회사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평균 이익 배분이 5대5에서 6대4로, 즉 단 10%포인트만 유리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파이 자체가 33조 원짜리니까 10%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3천당 제약의 영업이익 몫이 연간 16.94조 원에서 단숨에 20.3조 원으로 폭증합니다. 배분 비율이 조금만 틀어져도 기업 가치 단위가 수십조 원씩 요동치는 거죠. 와, 단 10%의 변화가 기업 가치 지도를 통째로 바꿔놓는군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 12조 원 계산에는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이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파이프라인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아예 가치를 0원으로 빼버렸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뉴스나 기업 공시를 보실 때 활용해야 할 핵심 지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적해야 할 체크포인트가 명확해졌죠. 일본 약가 등록 시점, 유럽과 미국 계약의 선수 수익 반영 여부, 그리고 유럽의약품청의 경구용 인슐린 임상 승인 여부입니다. 아하, 이런 뉴스들이 뜰 때마다 그냥 글씨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했던 그 수학 공식의 변수를 바꾸는 이벤트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벤트가 현실이 될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의 기업 가치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룬 깊이 있는 분석의 핵심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22.63조 원이라는 가치는 뜬구름 잡는 숫자가 아닙니다. SOTP 방식을 통해 안과용 바이오시밀러의 굳건한 가치 11.88조 원과 에스페스 플랫폼의 혁신적 가치 117.5조 원을 논리적으로 더한 결과물입니다. 둘째, 이 거대한 계산은 시장 점유율 30%, 수익 배분 5대5, 그리고 시간 유형을 깎아내는 15% 할인율 등 아주 보수적인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스의 단편적인 숫자만 보는 걸 넘어서 시장 상황이 바뀔 때 기업 가치가 어떻게 진동하는지 그 뼈대를 깨뚫어 보게 되셨습니다. 셋째, 만약 수익 배분 구조가 6대4로 유리해지거나 보수적으로 영원 처리했던 추가 약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이 122조 원이라는 숫자는 기업 가치의 한계치가 아니라 오히려 뚫고 올라갈, 즉 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SPS 플랫폼 분석을 관통하는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주사를 편하게 먹는 알약으로 바꾸는 기술적 전환 하나가 세상에 잠들어 있던 100조 원대 경제적 가치를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식이 너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또 다른 억 단위, 조 단위의 시장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불편함 속에 다음 세대를 이끌 거대한 혁신의 열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니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